다들 새해 복 데이 하와! 어서오세요. 여러분들, 이 기사 보셨어요? 다들 이거 보셨을 거 아니야. 중국 관광객 25만 명. 25만 명이 한국으로 몰려온답니다. 왜냐하면 지금 중국에서 일본을 못 가게끔 약간 막고 있거든. 일본에서 약간 일본 가지 마라 이런 식으로 하면서 뭐 일본 티켓도 막 줄여버리고 항공편도 막 줄여버리면서 반일 감정 돋구면서 막 중국 인민들도 일본에 안 가려 하고 그런 분위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갈 곳이 없으니까 25만 명이 한국으로 온대요. 근데 일본에서는 한국한테 고맙대. 이건 뭐 기분 좋아야 될지 기분이 나빠야 될지 25만 명이라. 그 중에서 여러분들 항공편으로 들어오는 사람이 20만 명이고 그 다음에 해상으로 인천이나 평택항 이쪽으로 들어올 중국 사람들이 약 5만 명, 이렇게 통 합쳐가지고 25만 명. 제주도 부산으로도 크루즈까지 합치면 25만 명. 와, 뭐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죠. 뭐 자영업자들 그래도 뭐 좀 이렇게 중국 관광객들이 오면 그래도 돈 쓰는 관광객들이 좀 있는 편이니까 중국 사람들 돈도 벌 수 있지. 하지만 이제 거기 단점은 중국 사람들한테 돈을 벌면서 재수 없는 애들 만나면 그 사람들이 감정 쓰레기통이 돼야 된다. 뭐 말인지 알겠어요? 뭐 예를 들면 뭐 이런 거. 얼마 전에 뭐 중국인들이 만약에 여행을 많이 오면 이런 일들은 뭐 항상 생기죠. 뭐 더 이상 신선하지 않죠. 경복궁 관광하던 중국인들 경비원 팬 다음에 그 다음날 바로 출국했대요. 이거 다들 보셨죠? 중국 국적의 50대 남성 1명과 60대 남성 1명이 경복궁 여행 중에 거기에 있는 경비원을 폭행을 했대. 왜 했을까? 근데 여러분들 이런 일이 한두 번 있었던 게 아니죠. 옛날에는 뭐 어느 식당에서 중국인들이 와가지고 밥 먹는데 담배 피지 말라 그랬다가 거기서도 이제 주인장 맞고, 그 다음에 뭐 경찰들이 뭐 이렇게 뭐 중국인들 술 먹고 막 난리 피우길래 이렇게 뭐 말릴라 그랬다가 경찰들한테 대들었다가 경찰들한테 쳐맞았던 그런 사건도 있었고, 그 다음 뭐 공공장소에서 대소변 뭐 이런 것들 뭐 기본이고, 가래침 이런 거는 뭐 그건 뭐 약과지. 그러니까 뭐 장단점이 있습니다. 뭐 돈을 버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그만큼 또 열받는 단점도 있고, 뭐 그런 거예요. 맞아. 근데 중국도 이제 점점 우리가 중국인들한테 혹은 전 세계가 중국인들한테 느꼈던 그런 불쾌감을 중국인들이 지금 인도 사람들한테 그대로 돌려받고 있어요. 인도 애들이 중국 여행 가면 중국 애들이 해외 나와가지고 하는 짓거리랑 똑같이 인도 애들이 중국에서 하거든? 거기에 관련된 불만적인 그런 글들이 엄청 올라와, SNS에. 근데 거기 해외 댓글들은 니들도 당해봐야지. 니들도 이제 우리가 느꼈던 거를 한번 느껴봐. 인도 형들 화이팅 막 이런 거 올라가면서 그냥 뭐 이런 거 있잖아. 어떤 중국인이 이런 걸 찍어 올렸어. 핸드폰으로 뭐 이렇게 몰래 찍었나 봐. 기차야. 저 뒤에서 누굴 찍었는데 어떤 거냐면 그냥 이렇게 기차를 탔어. 기차를 타면 보통 이렇게 중국 기차는 이렇게 둘이 앉고 앞에 둘이 앉고 마주 보면서 여기 테이블 있는 그런 구조예요. 기차가 여기 2명, 앞에 2명, 여기 창문, 여기 이제 테이블 있고 서로 마주 보는, 그러면서 이렇게 가는 거야. 근데 여기 테이블이 자그마한 게 있어. 근데 요 테이블 위에다가 인도 형들이 신발을 딱 벗고 발을 이렇게 딱 올려놨네? 그걸 중국 애들이 막 찍어가지고 막 SNS에 올려가지고 막 겁나 욕하는 거야. 근데 난 그걸 보면서 너무 웃었어. 야, 지들은 뭐 언제 안 그랬던 것처럼 말이야. 근데 이제 여기 차이점이 하나 있긴 있죠. 물론 뭐 어느 나라 사람이든 안 씻으면 몸에서 냄새가 나기 나름이지. 특히 발에서는 냄새가 더 심하지. 하지만 중국인들도 뭐 가끔씩 중국인들 냄새 나요, 안 씻으면 냄새 나요, 이렇게 뭐 안 씻고 관리 안 하면 냄새 나지. 어쩔 수 없잖아. 근데 인도 형들한테서 나오는 냄새는 중국 애들이랑 차원이 달라요. 어마어마합니다 진짜. 자, 그리고 저번에는 또 그 얘기를 했죠. 중국에 지금 설인데, 춘절인데 사람들이 돈이 없어가지고 설 보내기를 무서워한다. 고향에도 안 돌아가고 일을 더 하든가 아니면 아예 그냥 연락 끊고 혼자서 은둔 생활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 했잖아. 지금 그만큼 중국의 경제 상황이 안 좋아요. 그냥 정부도 당연히 알지. 그걸 모를 리가 없어, 정부가. 그래가지고 정부에서 내놓은 대책이 이겁니다. 중국 춘제 2조 원대 돈 풀기, 침체된 내수 살리려 전례 없는 파격 지원. 근데 여러분들 이거 보면 야 2조 원? 2조 원이라 해봤자 14억 명한테 한 사람들 얼마 돌아갔는데. 그리고 여러분들 또 이거는 말 그대로 이게 쿠폰이야. 이게 보조금 시스템인데 뭐냐면, 예를 들어서 설에 네가 영화 본다. 영화 값이 원래 10,000원인데 보조금 3,000원 해가지고 넌 7,000원 맞네. 약간 이런 시스템인 거야.
근데 중국인들이 특성상 돈이 없잖아. 싸게 해줘도 안 써, 걔네들. 절대 안 써요. 10,000원이야? 혹시 이거 공짜야? 아니야. 7,000원은 네가 내고 3,000원 정부에서 지원해 줄 거야. 아, 그래? 안 봐. 그러니까 이런 거 하려면 우리 이재명 대통령님한테 배워야지. 아, 그냥 다이렉트로 통장에다가 빡 꽂아줘야지. 안 그래요? 중국 애들이 정책 이거 아직 멀었어, 얘네들. 아무튼 한국처럼 주려면 통장에다가 그냥 꽂아주든가. 근데 중국에서는 뭐 2조 원대 지원금이 나온다는데, 뭐 예를 들어서 뭐 가전제품을 살 때 보조금 살짝 넣어주고, 자동차부터 뭐 영화 티켓, 그 다음에 무슨 뭐 장 볼 때 뭐 여기저기에 조금씩 보조해주는 그런 느낌이야. 근데 이게 과연 중국인들한테 먹힐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게 나오잖아. 중국에서는 무조건 그런 일이 있을 겁니다. 이 보조금 중간에서 삥땅 치는 애들, 혹은 뭐 장난치는 애들이 너무 많아요. 얼마 전에 중국에 정말 말도 안 되는 기사가 한 게 나왔어. 중국에도 이런 진짜 약간 좀 심하게 아프거나 불치병에 걸리거나 이런 어린이들이 꽤 많습니다. 근데 중국 정부에서는 그런 아픈 어린이들한테 나가는 의료 보조금 이런 게 있어요. 근데 물론 그걸 신청하려면 조금 까다롭긴 해. 뭐 이런 거 저런 거 막 절차가 복잡하고. 그런데 그거 복잡한 절차들을 중간에서 대행해주는 중간 브로커들이 있어요. 당신 애기 아프네. 이 정도 아프면 어디 보자. 이렇게 이 정도 아프면 이거 1,000,000원 받을 수 있겠다. 정부 보조금 이거 1,000,000원 받을 수 있어? 그러면 이제 그 아픈 사람 입장에서는, 그리고 또 보통 그렇게 아프잖아. 그럼 보조금이 필요한 사람들 대부분 보면 가난해. 그 가난한 사람들은 또 대부분 보면 또 이제 공부도 많이 못하고 그런 사람들이 많거든. 그런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 브로커한테 1,000,000원이나 받을 수 있어요? 그럼 받아주세요. 근데 그쪽에서 한 얘기가, 근데 수수료가 나오는데, 잠깐만, 요런 거 하고, 요런 거 하면, 자, 보조금이 1,000,000원 나오는데, 우리가 중간에서 떼가야 할 수수료가, 950만원이야. 할래, 안 할래? 진짜 여러분들, 뻥 안 치고 그 정도 비율로 중간 수수료를 떼가. 말이 안 될 것 같죠? 그렇게 한다니까? 근데 그 와중에, 그 아픈 애들은, 진짜 만약에 내가 똑똑한 사람이면 브로커를 통할 필요도 없고 내가 서류 직접 준비해가지고 직접 부딪히겠지. 근데 걔네들은 뭐 배운 것도 없고 뭐 진짜 말 그대로 사회약자니까 그걸 나도 받으려 하는 거야. 50만원이라도 주세요 이러면서 그거 받는다니까. 이런 사건들이 너무 많아지니까 이게 또 심각해져가지고 뉴스에 나온 거야. 이게 뉴스에 나왔으니까 또 중국에서 정부에서 뭐 때려잡든가 하겠지. 근데 그 정도까지 양심 없는 애들이 있어. 야, 내가 만약에 그 1,000,000원 받아주는데 수수료 뭐 한 200만원? 300만원? 그래, 네가 좀 많이 먹어라. 500만원? 반까지도 내가 인정해준다. 그래도 뭐 중간 브로커도 뭐 먹는 게 있어야지. 그래, 걔도 뭐 수수료 좀 떼가고 환자도 치료비 받고 양쪽 다 윈윈이네. 그래, 뭐 괜찮네. 이 정도로 생각할 텐데 1,000만원 받아갔는데 950만원을 떼가. 진짜 그 정도 비율로 떼간다니까. 중국이 하려는 시장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보조금 2조를 뿌린답니다. 2조. 그러니까 중국도 지금 중국 사이트 보잖아? 여러분들 진짜 이게 바이두잖아. 중국의 구글 바이두죠. 바이두에서 여기 뉴스 페이지로 들어가. 바이두 뉴스 페이지로 들어가잖아. 그러면 지금 뭐 설 춘절이라고 난리야. 여기저기서 지금 춘절 분위기가 밝아왔다. 여기저기 춘절 냄새가 엄청난다. 그러니까 분위기가 좋다. 사람들이 나와서 이것도 사고 저것도 사고 춘절이라고 뭐 문화 소비도 늘고 뭐 어쩌고 저쩌고 만약에 진짜 상황이 그렇게 좋다면 이 2조 원을 왜 뿌리냐고. 이 앞뒤가 너무 안 맞아, 기사들이. 춘절 특별 품목 엄청 팔린다. 뭐 이런 기사들 나와 있는데 누가 공감하냐고. 아니라니까. 그렇게 팔리면 보조금을 왜 뿌리는데. 그리고 SNS는 그렇게 진짜 돈 없어서 죽겠다 하는 사람들이 영상들이 왜 이렇게 많이 올라오냐고. 말이 안 되잖아. 참, 이거 뭐야 이것도. 中方将对53个非洲建交国全面实施零关税举措. 아유 참. 뭐냐면 중국 측이 약 53개의 아프리카 수교국한테 관세를 0%로 하겠다고 합니다. 좋아요. 좋은데 아니 아프리카에 0% 이게 아니 팔 건 있어? 들어올 건 있어? 뭐야 이거 도대체. 야, 댓글도 이래. 야, 아프리카에 살 게 뭐가 있는지 난 도저히 모르겠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모르면 닥쳐라. 어떤 사람이 다이아몬드. 그러니까 또 어떤 댓글에 중국의 허난성이 있잖아. 야, 허난성 다이아몬드가 아프리카보다 좋아.
여기는 중앙의 결정을 지지한다. 아무튼 이런 기사도 내고. 그리고 여러분들 이게 또 여러분들 아까도 얘기했지만 명품에 대해서 아까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 야, 이거 명품 그 부분도 오늘 유튜브에 올려야 되겠는데? 아무튼 이 명품 시장이 많이 죽었어요. 지금 중국에서 명품 소비 능력이 어디 매출 에르메스였나 샤넬인가 매출 막 80% 빠지고 막 명품 관련된 소비가 다 줄고 그만큼 주니까 지금 명품들이 주가도 막 빠지고 있잖아. 중국에서 이제 더 이상 구매력이 없어. 하지만 이 인간이라는 동물은 왜 그런지 모르겠어. 내 주위에는 그런 사람들이 잘 없거든. 명품에 막 집착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잘 없어. 근데 그런 사람들이 있긴 있나 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짭퉁, 이제 명품 살 돈이 없으니까 지금 중국에서 호황하는 비즈니스가 뭐냐? 짭퉁 시장이에요. 춘절을 앞두고 광저우의 짠시롱가? 거기가 이제 짭퉁 파는 그 시장이거든요. 거기에 장사가 그렇게 잘 된대. 짭퉁 시장에. 이런 샤넬 백이라든지 여러분들이 알만한 모든 브랜드는 여기 웬만한 건 다 있어요. 에르메스부터 샤넬 다 있어요. 가격이 얼마냐? 여기 이제 요즘 가격이 보니까 10만 원 안 되네. 아무튼 10만 언더면 살 수 있어. 10만 언더면 살 수 있거든. 다 짭퉁. 중국의 짭퉁은 여전히 성행을 하고 있습니다. 광저우 여기 짠시루라는 곳이에요. 짠시 광장. 여기가 이제 어마어마한 짭퉁 시장이거든요. 광저우의 짠시 광장이라는 곳이에요. 짠시服装城 이런데 다 짭퉁이야. 그러니까 이제 중국 사람들이 진짜 명품 살 돈이 없으니까 가짜를 사는 거야. 가짜를 사가지고 선물을 하든가 이렇게 지들이 필요한데 쓰겠지. 근데 여러분들 여기는 당연히 중국 사람들만 가는 건 아니죠. 한국 사람들도 중국 여행 가가지고 많이 갑니다. 근데 왜 그런지 모르겠어. 짭퉁을 왜 차고 다니는지 난 진짜 이해가 안 돼. 모르겠어. 솔직히 진퉁도 별로 찰 이유가 없는데. 당신이 그런 거 명품을 몇 개 찬다고 해가지고 당신이 무슨 사회적 지위가 올라가거나 다른 사람들이 당신을 우러러 보는 거 그런 거 절대 아니거든. 근데 여러분들 요번에 설에 대한민국이 또 어떤 민족입니까? 대한민국은 또 이렇게 여행의 민족이지 않습니까? 요번 설에 중국에서 한국으로 25만 명 온대잖아. 한국에서 한국 사람들은 해외로 72만 명이 나갑니다. 브라보. 72만 명이 나와요. 근데 그 중에서 1위가 일본이고 2위가 중국이야. 그리고 한국 사람들 중국 여행 가잖아. 짭퉁 엄청 사와. 그리고 그걸 마치 진품 마냥 이렇게 차고 다닌다? 그런 사람들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 나 왜 그런지 모르겠어. 그럼 뭐가 근데 여러분들 그 중에서도 이런 게 있습니다. 보통 이제 짭퉁들은 가방이나 옷이나 다양한 어떤 물건이든 간에 여러분들 한국 돈으로 무조건 10만 원 이하로 사야 돼. 그 이상으로 사잖아. 당신은 호구야. 개호구예요. 중국 인민폐로는 500웬 이하로 사는 게 맞아. 그게 어떤 가방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하지만 짭퉁을 사는 사람들 중에서도 좀 이렇게 물건을 볼 줄 아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야. 볼 줄 모르는 사람, 아는 사람 다를 거 아니야. 볼 줄 아는 사람들이 거기 가가지고 이런저런 부분들을 보면서 여기 막 이런 단점들을 지적을 하면서 여기 요 부분보다 좀 더 퀄리티가 좋은 거, 여기 바느질이 조금 더 빡시게 된 거, 혹은 요 안쪽 내부에 안감이 좀 더 고급스럽게 나온 거, 이런 거를 조목씩 따지잖아. 좀 이렇게 가방에 대해서 알거나 패션에 대해서 아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이걸 자기가 원하는 걸 이렇게 막 따지잖아. 그럼 걔네들이 알았어 잠깐만 따라와봐. 그러면 그 매장 뒤쪽으로 가잖아. 비밀의 방이 한 개 더 나와. 저 뒤로 가가지고 골목 막 이렇게 갈 거야. 가다 보면 비밀의 방이 있어. 거기 딱 들어가잖아. 볼 줄 아는 사람들은 거기 거 이제 딱 보기 시작하면 퀄리티가 천지 차이예요. 근데 이제 가격도 이제 많이 비싸지죠. 가격이 고기 거는 이제 예를 들면 비싼 거는 한 50, 60만 원까지도 가요. 왜냐면 이거 진퉁 가방은 1000만 원이잖아. 짭퉁도 제대로 맞는 거는 100만 원까지도 가. 가격이. 보통은 이제 한 6, 70 정도? 진짜 잘 만든 거는 100만 원. 근데 그거를 당신이 볼 줄 알아야 돼. 진짜 당신이 볼 줄 알아야 돼. 볼 줄 모르면 또 거기서 호구 당하는 거야. 저도 옛날에 이제 저 중국에서 오래 살았잖아요. 그쪽 사람들을 저도 많이 알았죠. 짭퉁 이런 거 다루는 애들도 있었고 주위에 그런 애들이 있었어. 그런 애들한테 물어보면 그런 짭퉁들이 옛날에는 그냥 어중이 떠중이들 개나 소나 그냥 가지고 와가지고 그냥 모방해서 만들었어. 근데 지금은 그 모방하는 애들이 기술도 높아졌을 뿐만 아니라 요즘은 진품을 만들던 애들이 나와가지고 지가 직접 차려가지고 짭퉁을 만들어요. 왜냐하면 메이드 인 차이나를 이것도 명품 그 브랜드들이 업보야. 끝까지
해야지 지들이 프랑스나 이탈리아에서 만들었어야지. 인건비 높다고 해가지고 이제 중국도 잘 만드네. 그러면서 중국에다가 공장을 두고 중국에서 만들었잖아. 정말 많은 명품 브랜드들이. 그러니까 중국 애들이 거기서 진품을 만들어주면서 그 기술을 다 배운 거야. 걔네들이 나가가지고 짭퉁을 만든다니까. 근데 걔네들이 만드는 짭퉁이 퀄리티가 떨어지겠어? 절대 안 떨어져. 명품 회사에서 어느 가죽을 쓰고 어떤 자크를 쓰고 뭐 어떤 잉크를 쓰고 어떤 선을 쓰고 바느질 실 어떤 실을 쓰고 이런 거를 걔네들은 다 알고 있어. 그런 초고 퀄리티들의 부품들을 걔네들이 다 따로 사와. 그리고 지들이 직접 만들어. 그래도 원가가 여러분들 한국 돈으로 몇십만 원이 안 돼. 그거는 진짜 전문가가 와도 구별 못 한다니까. 할 수가 없지. 똑같은 걸로 똑같은 사람이 만들었는데 브랜드 한 개 붙였느냐 마느냐 차이인데 절대 구분이 안 돼. 그런 것들이 이제 S급. 요즘은 그런 것들이 S급이고 S 플러스가 있습니다. S 플러스는 실제로 그 명품을 만드는 회사에서 물건을 빼돌린 거야. 실제로. 걔네들은 그냥 명품 진짜야. 진짜인데 무슨 차이냐? 진짜 진품은 시리얼 넘버가 있어. 걔네들은 시리얼 넘버만 없을 뿐이야. 물건은 똑같아. 야, 이거 이 방송 보고 또 한국 사람들 또 다들 짭퉁 시장 들어간다. 다들 들어가가지고 파파고로 비밀이 방으로 데려가 주세요. S 플러스급이요? 이거 하지 마라. 야, 중국 가서 이런 거 하고 뭐 그러고 오지 마라. 알았죠? 여러분들 요즘은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런 명품 브랜드를 당신이 그게 진품이든 짭퉁이든 찬다고 해가지고 당신이 멋있어 보이거나 막 이러지 않는다니까. 차라리 어떤 아이템이든 간에 패션 아이템이든 어떤 아이템이든 간에 그 아이템을 잘 만드는 브랜드가 있어. 명품이 아니더라도 역사가 깊고 잘 만들고 좋은 소재를 쓰는 기술력 좋고 이런 브랜드를 사서 쓰는 게 당신을 더 알아줄 거야. 요즘 오히려 명품 어정쩡하게 뭐 이렇게 차고 다니거나 메고 다니잖아. 더 없어 보여 진짜. 그러지 마. 명품은 역사가 더 깊다고요? 그런 역사 깊은 명품들이 메인 부품을 중국에서 다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중국에서 수입해와가지고 지네 나라에서 조립만 해가지고 돈 이빨 붙여가지고 판다니까. 그 역사들을 지들이 다 말아먹은 거예요. 그런 물건 살 바에는 진짜 장인 물건 사지. 진짜 장인 물건. 결론은 역사값이 10배에서 1000배라고요? 그 역사값이 브랜드 값이죠. 한국에도 진짜 장인 많음. 그러면 당연하지. 여러분들 혹시 그분 보셨어? 루이비통 가방을 옛날 올드한 거를 리폼을 해줘. 리폼을 해가지고 새로운 가방을 탄생시키는 그런 장인이 있더만 한국에. 근데 루이비통이랑 뭐 소송 중이던가 그래. 루이비통에서 그게 무슨 뭐 판권 침해인가 뭐 저작권 침해인가 뭐 그걸로 소송을 걸었대. 아 그것도 좀 말이 안 돼. 쥐가 팔았으면 그 가방에 대한 판권은 그 매수자의 거지. 그러니까 난 그거 소송 말이 안 된다고 봐요 그거. 근데 진짜 올드한 가방을 리폼을 하는데 리폼을 딱 해가지고 새로운 가방이 나오는데 퀄리티 장난 아니야. 와 그거 대박이더라. 난 오히려 그런 분한테 내가 만약에 진짜 약간 이런 가죽이나 소재 이런 거에 내가 관심이 있으면 그런 가죽을 어디 좋은 거를 내가 진짜 떼와가지고 그분한테 맡기면서 이걸로 무슨 뭐 이런 가방 한 개 만들어주세요. 뭐 이런 거 한 개 만들어주세요라고 그냥 나만의 가방을 한 개 만들어 달라고 부탁할 것 같아. 그분은 만들어줄 거 아니야. 낡은 것도 새 걸로 만들어주는데 새 가죽 원재료 가져가면 가방 한 개 만들어줄 거 아니야. 디자인만 있으면. 난 그런 분들이 진짜 대단하다고 봐. 상표 안 붙이고. 그렇지. 상표 안 붙인 게 더 간지야. 나만의 아이템. 나 요즘 뭐 어떤 물건을 살 때든 이 상품이 붙어있는 게 너무 싫어.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옷도 솔직히 이거 상표 없는 게 난 더 나았거든. 근데 뭐 이런 브랜드들은 자기들 상표가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로고 플레이고 있어야 되니까. 그리고 뭐 등산하는 사람 입장에서 뭐 이 브랜드의 또 등산복이 또 나쁘지 않으니까 좋으니까 또 산 거긴 한데 나는 오히려 이게 없었으면 좋겠어. 그리고 요즘 중국에 또 한 게 요게 또 문제라고 합니다. 중국에서 근데 이거는 한국에서도 약간 문제가 되는 것 같아. 그래가지고 가져온 기사인데 무슨 이야기냐면 중국에서 노년층들의 인터넷 중독이 아주 심각하다라는 기사가 나왔어요. 돈도 잃고 건강도 잃고 가족들과 갈등까지. 여러분들 지금 중국에서는 고령화가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노인들의 인터넷 중독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요. 근데 그게 한국 사람들도 마찬가지야. 요즘 지하철을 타면 노인이든 젊은 친구들이든 뭐 구분할 필요 없이 다들 고개 숙인 민족이야. 다들 이러고 있어. 아무도 지하철에서 그냥 나만의 시선을 쉬고 있는 사람을 난 거의 못 봐요. 저는 지하철에서 폰 잘 안 봐요. 전 지하철 타잖아. 난 무조건 사람을 봐요. 어떤 사람이 있는지 사람 구경해.
그리고 사람들이 뭐 하는지 난 사람 관찰을 빤히 해. 그런데 웃긴 게 뭔지 알아? 아무리 걔네들을 쳐다봐도 걔네들은 날 안 쳐다봐요. 왜? 걔네들은 폰 보기 바쁘거든. 내가 누구를 관찰하다가 눈이 마주치면 이렇게 좀 피하게 되잖아. 눈빛을 좀 약간 민망하니까. 근데 그럴 일이 없어. 아무리 내가 누구를 빤히 쳐다봐도 걔네들은 날 쳐다보지 않아. 내가 이상하다고? 아니야, 내가 뭐 이상해. 내가 보는 거는 그냥 사람들이 뭐 하나, 무슨 옷을 입었나, 화장은 어떻게 했나, 신발은 어떤 신발을 신었고 패션의 컬러 매칭은 어떻게 했나, 가방은 요즘 애들이 뭘 메고 다니나, 뭐 이런 거 봐. 나는 진짜로 그게 뭐 이상한 사람이야. 아이씨. 여러분들, 근데 저는 원래부터 약간 패션이나 이런 거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사람들이 뭐 입는지 난 되게 궁금해. 근데 뭐 솔직히 이렇게 빤히 보고 있으면 이게 보다가 시선 이렇게 마주치면 그냥 피하고 뭐 이렇게 되잖아. 근데 그럴 일이 없다니까. 요즘 사람들이 폰만 보고 있어. 아무튼 지금 제가 이 문제를 얘기하는 거는 내 시선이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 중요한 거는 남녀노소 불문하고 핸드폰을 보고 있다 이거야. 근데 옛날에 이렇게 고개 숙이고 있는 사람들 보면 게임 하는 사람들이 많았어. 근데 요즘은 게임이 아니라 이게 대부분의 노인들, 특히 고령층들은 유튜브나 틱톡이나 인스타그램이나 쇼츠나 롱폼 이런 영상들 있잖아. 이런 걸 계속 보고 있어. 특히 요즘 어르신들은 뭘 많이 보냐면 틱톡을 진짜 많이 봐요. 틱톡을 보잖아. 거기서 돈을 준대. 돈이 이렇게 적립이 돼. 많이 보면 많이 볼수록. 그래서 그걸 계속 보고 있어. 막 그렇게 큰 돈은 아니지만 그래도 가끔씩 이렇게 그 돈 쌓인 거를 인출하면 막 몇만 원 된대. 계속 보고 있어 그걸. 그리고 여러분들 요즘 통계를 보잖아. 특히 유튜브 채널 통계들 중에서 요즘 돈 제일 잘 되는 채널이 무슨 채널인지 알아요? 요즘 돈이 제일 잘 되는 채널이 뭐라 해야 되지? 실버 컨텐츠, 노인 컨텐츠 관련해가지고 그게 제일 돈이 돼. 시니어 컨텐츠 맞아. 노인들이, 나이 많은 사람들이 관심 많이 가질 만한 그런 주제. 예를 들면 건강이라든지 뭐 노후를 잘 보내는 방법, 노인의 인간관계, 뭐 노인이 건강을 지키는 방법, 장수하는 방법, 뭐 영양제 꼭 챙겨 먹어야 하는 거, 노인들이 여행하면 좋은 여행지, 뭐 노인들이 좋아하는 무슨 뭐 맛집, 뭐 이런 것들, 시니어 컨텐츠. 근데 여러분들 시니어 컨텐츠 채널들 보면 대부분 영상들이 대부분 AI로 만들었어요. 화면도 AI 화면이고 목소리도 AI 목소리고 자막도 AI로 다 입히고 대본들도 보면 AI로 다 작성된 거야. 이거 진짜 요즘 AI로 그거 다 만들 수 있어요. 근데 노인들은 그걸 계속 보는 게 솔직히 어린 애들이나 젊은이들은 AI로 만든 컨텐츠는 일단 살짝 좀 패스하는 경우가 많아. 일단 딱 봤을 때 AI 목소리 나온다? 화면이 AI다? 아무리 뭐 썸네일이나 제목이 혹해도 패스해버려요. 에이, AI는 뭐 이건 뭐 그냥 누구나 다 만드는 거 아니야. 명령어만 집어넣으면 나오는 컨텐츠인데 난 여기에 시간 낭비하고 싶지 않아. 난 사람이 직접 정성을 들여서 만든 컨텐츠를 보고 싶어. 이게 아직 있거든. 근데 노인들은요 그거를 구분을 못한대. 노인들은 그걸 구분을 못해가지고 그냥 계속 보고 있는 거야. 근데 그거 보고 있으면 또 이게 보면 볼수록 이게 또 습관이 돼. 그러니까 노인들이 딱히 할 게 없잖아. 그러니까 그냥 이거 보고 있는 거야. 그냥 뭔가 보고 있으면 심심하지도 않고 목소리가 계속 나오니까 뭔가 지루하지도 않고 딱히 할 것도 없고. 근데 또 이런 정보 보고 있으면 내가 뭔가를 배우고 있는 것 같고 알아가는 것 같고 그런 것 때문에 그냥 하루 종일 그거 보고 있는 거야. 그러다가 내가 예를 들어서 뭐 그런 시니어 컨텐츠도 있지만 뭐 예를 들어서 좋아하는 인플루언서가 생길 수도 있잖아. 요즘 여러분들 영양사, 약사, 뭐 건강관리사, 뭐 특히 약사분들이 약사가 꼭 먹는 무슨 영양제, 약사들이 추천하는 오메가3 뭐 이런 거, 약사가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컨텐츠 되게 많다. 야, 시니어들 거기 환장해. 약사가 추천해준 거라고 이거 좋다고 공구를 하고 돈을 쓴다니까. 약사가 추천해주면 그 밑에 링크 남겨두잖아. 그 링크로 타고 들어가가지고 그걸 결제를 해버린다니까. 그러면 이제 돈까지 나가는 거야. 근데 그게 진짜 뭐 좋은 제품이면 너무 다행이지. 근데 여러분들 아닐 가능성이 크잖아. 특히 중국에서는요 노인들이 별의별 걸 다 산대. 진짜 무슨 무슨 안마기가 좋다 해가지고 사놓으면 내가 안마기 아예 쓰지도 못하는 거예요. 이상한 쓰레기 같은 거 오고 막 그런 상황이 되게 많아. 근데 노인들이 막 이런 거 맨날 인터넷을 하면서 사놓은 물건들이 막 옆에 막 박스 안에 쌓여 있어 이만큼. 그래도 노인들은 쓸 돈이 있구나라고 한데 지금 중국은요 노인들이 젊은이들보다 쓸 돈이 많아요.
왜냐? 지금 중국의 노인들은 은퇴하고 있잖아. 은퇴하면 그 뭐냐? 퇴직금? 연금이잖아. 지금 중국의 노인들은 연금을 아직까지는 받을 수 있는 세대야. 노후연금. 그러니까. 근데 그건 나중에 고갈이 언제 될지는 모르는 거예요. 근데 지금 노인들은 그걸 받아요. 특히 많이 받는 사람들은 100만 원, 200만 원까지도 받는데. 특히 뭐 학교 선생님 막 40년, 45년 하고 퇴직한 사람들이라든지 대학 교수님들 이런 사람들은 꽤 많이 받아.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젊은이들보다 쓸 돈이 더 많아. 그리고 여러분들 사람들이 이게 뭐 인간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겠지만 남자든 여자든 나이 든다고 해가지고 사람이 성숙해지고 그럴 것 같아요? 할아버지도 할머니도 젊은 여자랑 젊은 남자 보는 걸 좋아한다니까. 할아버지는 젊은 여자 인플루언서한테 돈을 쏘고 할머니 아줌마들은 젊은 남자한테 돈을 쏘고 그런다니까. 지금 자식들은 돈 버느라고 뼈 빠지고 지금 오늘 막 배추값이 한 근에 얼마고 이거 따지고 있는데 노인들은 집에서 그거 보다가 자기가 좋아하는 왕홍, 중국말로 하면 왕홍이잖아. 인플루언서가 왕홍들한테 소비를 하고 있고 돈을 쓰고 있어. 젊은 세대들이 답답해 미치는 거지. 이게 중국이 굉장히 심하다고 합니다. 근데 이거 한국도, 이건 지금 중국에서 나온 기사야. 중국 노인들이 인터넷 방송, 인터넷, 쇼폼, 스마트폰 여기에 중독돼 있다. 돈도 잃고 건강도 잃고. 근데 여기다가 돈을 많이 써가지고 요즘은 심지어 중국에서는 온라인 대출이 그렇게 쉽게 돼. 돈 없으면 일단 대출을 해버리는 거야. 나중에는 자기가 대출을 얼마나 받았는지도 몰라. 그런 대출이 나중에 알아보니까 막 몇백만 원에서 몇천만 원까지 돼. 이거는 가족 파탄각이야 이건. 이거 당연히 가족 파탄이지, 안 그래요? 그것 때문에 지금 뭐 갈등이 일어나고 이게 지금 중국 기사에 나왔습니다. 중국에서도 다뤘고 BBC에서도 이 문제에 관련해서 다뤘는데 지금 한국도 위험해요. 한국도 나이 드신 분들 스마트폰 중독에다가 심각합니다. 특히 뭐 요즘 온라인에 허위 광고, 과대 광고 이런 것들은 젊은 사람들이 이것도 허풍 피고 있네 막. 여러분들 요즘 그거 알아요? 인스타그램 나오는 모든 영양제들, 남자 관련 영양제들은 다 이게 여기에 좋대. 모든 뭐 유산균이든 비타민이든 뭐든 다 이거야. 먹고 나면 이거야. 막 갑자기 어떤 여자애가 나와가지고 막 인터뷰를 하는데 안 그래도 제 남자친구가 거기가 너무 약해가지고 고민이 많았는데 이걸 사주고 난 후에 진짜 만족도가 너무 높아졌어요. 뭐 이런 인터뷰. 무슨 뭐 말도 안 되는 모든 영양제가 다 이거야. 남자한테는 다 이게 된대. 다 이거야. 여러분들 그냥 운동해요. 여러분들 진짜 특히 남자분들 한번 따라해봐. 딱 여러분들 2주 동안 야채 위주의 식단을 하면서 매일 1시간씩 유산소 운동을 해봐요. 2주까지도 필요 없어. 1주만 해봐. 아침에 이거 장난 아니야. 근데 여러분들은 맨날 뭐 해요? 탄수화물 위주의 식사에다가 짜게 먹고 단 거 마시고 자극적인 거 먹고 인스턴트에다가 고기 위주에다가 기름진 거 이런 거 먹잖아. 믹스 커피 타고. 그게 당신은 이걸 죽이는 거야. 음료수 마시고 인공 음료 마시고 운동이라는 운동은 절대 안 하고 담배 피고 술 마시고 당신은 이렇게 돼. 그냥 대한민국 사람들이 식습관이면 당연히 이렇게 돼.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 근데 진짜 그런 것들 다 끊고 담배 끊고 술 끊고 한동안은 그 자극적인 음식들 고기 이런 것들 좀 끊어보고 야채 위주의 식단 하면서 일주일만 유산소 해봐. 1시간씩 바로 이거 회복돼. 요즘 아무튼, 그거 다 허위 광고잖아, 그게. 아니, 그런 거 영양제 먹고 다 이거면, 전 세계 모든 남자들이 다 이거게? 무슨 비타민도 그렇고, 유산균도 그렇고, 무슨 종합 비타민제, 영양제, 무슨 홍삼, 모든 제품이 결국엔 다 이거야. 그렇게 광고하는 제품들은 그냥 차단을 해버리세요. 그게 제일 쓰레기 제품이야.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고 있어. 아무튼 과대 광고, 허위 광고 때문에 노인들은 그걸 믿는단 말이야. 물론 이런 영양식품이 떠나가지고 어디에 좋대. 목에 이걸 베고 자면 허리 디스크가 났는데 이런 거 있잖아. 이 매트를 깔고 잤는데 몸에 통증이 없어졌대. 야, 어디다가 이런 베개, 척추 베개를 뱉는데 굽었던 허리가 펴졌대. 이런 거 말도 안 되는. 그냥 노인들이 중요시하는 허리 통증이 없어지고 관절 아팠던 게 사라졌대. 이런 거 있잖아. 그런 거에다가 노인들은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제품을 사고. 실제로 중국에는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홍콩의 한 거주자인 류모 씨는 본토에 사는 장모님을 방문했을 때 장모가 라이브 쇼핑 방송을 통해 한 병당 약 한국 돈으로 4만 원이 넘는 녹즙 제품을 20병을 넘게 사놓은 것을 발견했대. 그 녹즙에 뭐 들었는데?
여러분들 남자들 건강 주스는 여러분들 다 한 개만 기억하세요. 여러분들 토마토 주스로 끝납니다. 그냥 하루에 토마토 3개 물 500ml 넣고 꿀 좀 타가지고 그냥 갈아가지고 마셔봐. 그게 진짜 이거야. 진짜 딴 거 필요 없다니까. 근데 여기 무슨 뭐 녹즙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디톡스 주스 막 한 병에 막 4만원 5만원 하는 거 이거를 막 뭐 20병을 넘게 사놨대. 이거 딱 사놓으면 좀 이제 배웠다 하는 그런 젊은 친구들은 이거 왜 샀어요? 이거 쓸모도 없는 건데. 이거 또 속았네. 이러면 또 그 부모님들은 아니 이게 내가 왜 속아? 모르면서 얘기하지 마. 이러면 또 싸운단 말이야. 싸우면서 이게 또 가족의 그 불화로 이어지면서 그러면서 그 류 씨는 장모가 최근 반년 사이에 이런 건강즙, 건강식품 이런 거를 사는데 한국 돈으로 약 400만 원을 넘게 쓴 거를 알게 됐대. 400만 원이면 중국 사람들한테는 큰 돈이죠, 그죠? 그러다가 갈등이 깊어졌고 나중에는 연락까지 끊었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이런 문제가 왜 그렇게 심각하냐? 왜 사회적인 문제로 나오냐? 중국의 60세 이상의 노인 인구가 3억 명이 넘는데 그 중에 1억 6천만 명이 인터넷을 사용해요. 물론 인터넷을 아예 안 쓰는 노인들도 당연히 있겠죠, 그죠? 그 중에 반 이상이 넘는 노인들이 인터넷을 사용하는데 그 중에서도 60%가 넘는 노인들이 인터넷 중독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그 아침 이른 새벽 있잖아. 막 새벽 4시, 5시, 더 이르면 새벽 3시. 노인들 새벽잠 없잖아요.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잖아. 그때부터 노인들이 접속률이 장난이 아니래. 눈 뜨자마자 이거 하고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지금 이거는 중국에서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으며 노인들이 이런 거를 바꿔주려면 좀 노인들이 너무 고립되게끔 하지 말고 좀 이렇게 자주 이렇게 자식들과 소통을 하고 같이 또 있으면서 혹은 이렇게 부모님한테 자기 자식을 맡기래. 그러니까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자식을 맡기면 할머니 할아버지가 노인들이 손주 손녀 봐줄 때 봐주면서 핸드폰을 또 안 한대. 그게 훨씬 더 가족이 화목해지는 방법이다라고 중국에서 이런 기사가 한 개 나가지고 가져와 봤습니다. 근데 이거 지금 한국에도 문제, 한국 노인들도 이거 굉장히 문제입니다. 왜 이렇게 얘기하냐면 우리 엄마가 옛날에 안 그랬거든. 요즘 엄마 우리 집에 오면 나랑 얘기를 하든가 수다를 떨어야 되잖아. 나는 웬만하면 핸드폰을 안 볼라 그래. 왜냐하면 내가 직업이 이거를 보는 직업이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일 외적으로는 웬만하면 안 볼라 그러거든. 난 이제 보는 게 좀 질려. 근데 엄마가 맨날 뭐 핸드폰으로 뭘 보고 있어. 그러면서 막 틱톡을 보고 있는데 엄마 말로는 뭐 이거 틱톡 하면 무슨 돈을 준대나 뭐나. 척추에 나쁘다고, 그 척추 디스크 온다고 보지 말라고 내가 항상 막 잔소리 하거든. 그럼 또 내 앞에서는 안 봐. 근데 또 모르지. 집에 가면 또 그거 붙잡고 막 소파에 누워 있을런지 그건 모르지. 얼른 손주를 안겨드리라고요? 근데 우리 엄마는 나한테 얘기했어요. 내가 손주 낳는다고 해도 절대 봐줄 일 없으니까 그렇게 하려고. 자기는 자유롭게 살고 싶대. 그럼 내가 한마디 했지. 뭐 이때까지 안 자유로운 거 있었냐고. 그리고 여러분들 올해 지금 새해가 막 밝았잖아요. 4월에 일본을 가고 6월에 유럽을 간대. 나 지금 여행 BJ인데 지금 아직 올해 해외 스케줄 나온 게 없는데 엄마가 지금 4월달 해외 스케줄이랑 6월달 해외 스케줄이 나왔어. 한마디 했어. 그만 좀 싸돌아 다녀라. 그리고 여러분들 참고로 저는 유럽을 안 가봤습니다 아직. 우리 엄마 유럽 한 3-4번 갔어. 갈 때마다 한 3-4국 돌고 와. 이번에는 조지아 쪽 간대. 조지아. 그만큼 건강하신 건 너무 보기 좋으시네. 건강한 건 좋은데 그 돈은 어떡하겠어. 그러면서 슬쩍 엄마 해외 나갔는데 뭐 용돈 좀 없나? 부모님이 그렇게 사는 게 너무 좋다. 좋긴 좋지. 좋아. 다 좋은데 너무 많지 않나. 그러면서 또 내가 이건 너무 많이 가는 거 아닌가 이런 뉘앙스로 얘기를 하잖아. 또 항상 이 얘기야. 이제 늙으면 다니고 싶어도 못 다닌다. 이제 여기서 더 늙으면 다니고 싶어도 못 다닌다. 이 얘기를 한 20년을 들었어. 그러면서 또 4월에 해외 나가기 전에 폰을 바꿔야 된대. 폰이 너무 낡아가지고 사진이 잘 안 나온대. 폰까지 사달래. 알았다 그랬어. 폰은 뭐 그래. 폰이 불편하면 폰은 사야 되는데 그 해외 한 번만 안 나가도 폰 생길 텐데. 아무튼 노인들의 인터넷 중독, 스마트폰 중독 이게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